당마당 앞에 다 서가지고 학생들이며 주민들 막 강제로 다 모아놓고 인민재판했는데 이미 걔네는 뭐 다 고문 받아갖고 막 힘이 없어. 늘어져 다 있어. 쓰러져 늘어져 있는데 15살짜리 걔가 풍책 비슷하게 그 친구랑 성도랑 한 3명을 사형에 처한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형을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인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양한세TV 한수입니다. 네, 신은이 TV의 신은이입니다. 네, 오늘 우리 은희씨 또 나왔는데요. 우리 은희씨가 이제 네. 또 그래도 법 공부를 하셨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쵸. 변호사는 못됐지만. 아마 우리가 북한에서 살면서 그동안 어쩌면 이제 이런 법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맞아. 대한민국에 오니까 법에 대해서 모르기는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뭐 또 TV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내가 변호사야 할 정도로 많은 지식들을 또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오늘은 이런 변호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변호사 하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나라 일하는 사람? 나라 일하는 사람. 아무리 변호사지만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검사랑 변호사가 분간이 안 되죠. 그쵸. 우리는 이게 변호사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정말 맞아. 북한에서 죄를 진 사람을 이렇게 그 판결하는 사람인 줄 알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변호사는 말 그대로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정말 어떤 체제적인 우리의 충격이었죠. 문화적인 게 아니라 이건 체제에 대한 이런 다른 충격이었는데 그쵸.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게 여기 변호사들은 어머 죄를 지었는데 그 죄진 사람을 변호를 하더라고요. 그게 참 그치. 생소하지 않았어요? 그쵸. 사실 북한은 변호사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네. 이 부모님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뭐 법정에서 일하는 검사, 판사, 변호사 3명을 통틀어서 법관이라고 말해요. 재판서, 법관. 다 똑같은 나라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죠. 한국에 왔는데 진짜 한 사람의 개인을 위해서 그런 정치당이나 이런 걸 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의 개인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죄가 그러니까, 없어 보이게 해주기 억울한 위해서. 거는 또 정말, 그치. 억울한 해소시켜주고. 거는 정말 우리가 일반인들이 변론을 못 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법을 잘 그렇죠. 모르니까. 근데 변호사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야, 뛰어나요, 이게. 이 글도 뛰어나고, 언변술도 뛰어나고, 정말 죄를 이만큼 지은 사람이 요만큼 지은 것처럼 뭐 이렇게 만든. 전 한 번도 변호사한테 뭐 자문을 구할 일이 뭐 없으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TV로 뭐 드라마나 이런 거를 보면 변호사들은 진짜 저 죄 있는 사람을 저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변호를 해주더라고요. 그쵸. 열심히. 그쵸. 그런 점이 좀 처음에는 의아하고 뭐랄까 이해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법대를 나왔잖아요. 법대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걸 역할 분담을 해서 하거든요. 뭐 재판하는 과정을 뭐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근데 이 검사하고 변호사가 너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을 놓고 검사는 죄가 있다고 계속 뭐라 하고 변호사는 그게 아니다. 계속 증거를 들이대고 증거 반증하고 막 이런 과정을 보면서 와 정말 저 사람이 뭐라고 저 한 사람을 놓고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중이 중요한 거고 그렇죠.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당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일개 개인이 뭐라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냐 이것 때문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희 씨는 어떤 역할을 했었어요? 저도 변호사 역할을 했었어요. 저는 사실 검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 검사 역할을 못 맡고 변호사 역할을 맡았었는데 나도 이렇게 변론을 해서 보니까
제가 했던 변론은 되게 나쁜 변론이었어요. 여학생을 성추행한 성추행범에 대한 변론이었는데 이 추악한 성추행범을 힘들다. 내가 변론을 해줘.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싫은 거야. 너무 싫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줘야 돼. 왜냐? 대한민국은 인권이 있는 나라니까 네. 성추행범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에 대한 인권이 존중받아야 되는 나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내고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선 변호인이라는 게 지정이 돼가지고 그 국선 변호인이 이렇게 일반 변호사들이 기피하는 죄인들 네. 이런 죄인들을 변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네. 그 역할을 맡아서 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하기 싫으니까 자꾸 말문이 막히는 거야. 할 말이 뭐 있어. 어린애를 성추행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명을 지켜야 되는 계속 해야 있잖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첫 번째 재판, 두 번째 재판 열릴 때마다 계속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놈은 정말 나쁜 놈이요. 그거 어떻게 했어? 졌지 뭐. 졌는데. 졌지. 그냥 형사의 형 그냥 때린 그대로 갔지 뭐.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그쵸. 모형이니까. 이기지는 못할지라도 감형은 시켜야지. 감형은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뭐 시켰어요? 받았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대체 교수님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저런 흉악범을 내가 어떻게 변호를 해주라는 건지. 무조건 지라는 거야? 검사가 지금 5년을 때렸는데 5년이 아니라 나는 10년, 15년을 넣고 싶은 마음이 지금 굴뚝 같은데 나보고 못 줄이라고? 그래, 학점이 줄여졌어요. 학점이 줄었네, 대신. 그렇게. 참, 어려운 변호를 맡았는데, 맞아요. 보면, 어렵더라고요. 대한민국 보면, 근데 또 그와 반대로 정말 억울한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많아요. 오해를 받아서 살인이 아닌데, 무서우니까 그냥 살인 안 했는데, 살인했어요 해서 막 몇십 년 지난 이후에야 변호사들이 그걸 다 해결을 해주는 걸 보고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근데 북한은요, 그 사람이 다시 감옥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일단 다 죽어요. 그치. 저희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나이가 그때 14살에서 18살, 20 몇 살까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대부분 다 15살, 16살, 17살도 있었거든요. 21, 2살은 한 2명밖에 안 됐어요. 여기 꽃리본 달고 다니는 여자애도 언니도 있었어. 있어요. 그 언니 나 아는 언니. 우리 학교 때 같은 음악부 언니였거든요. 근데 얘네가 뭐였냐면 고난행군 시기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이 두만강 사이에 있으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얘네가 조를 무어가지고 중국에 밀수를 한 거예요. 몰래 장사를 한 거죠. 그게 이제 발각이 됐는데 한두 사람이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장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얘네가 점점 하다 보니까 기업처럼 그룹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자기네 파들이 생긴 거예요. 장사를 하려니까 자기네 파가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 애들이 있어야 되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주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언니는 성도의 애인이었던 거예요. 이 꽃단. 그리고 우리 반에도 그 연결된 애가 있어. 성도랑 친했던 애가 있었어. 걔는 아무튼 뭐 잠깐 친했다 거긴 그룹에는 아니었고 이 언니가 들어갔는데 이 어렸을 때 내가 봤던 언니를 보면 이 언니는 멋내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먹는 거보다 입는 걸 좋아하는 언니였어요. 그러니까 북한 보통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항상 이런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 그런 그룹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밀수를 하게 되었는데 얘네가 그룹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위험성을 느꼈던 거지. 체제의 위험성. 얘네가 이런 힘을 가졌으니까 우리 체제에 나중에 도발을 할 수도 있겠구나. 반역을 저지를 수 있겠구나. 자기네가 그냥 막 판단을 해서 그 어린 청소년들을 공개 재판했어요. 인민재판이라고 해가지고. 가서 봤잖아. 말이 인민재판이지 우리는 그냥 불려 나갔어요. 학교 때. 불려 나가서 장마당 앞에 다 서가지고 학생들이며 주민들 막 강제로 다 모아놓고 인민재판했는데 이미 걔네는 뭐 다 고문 받아갖고 막 힘이 없어. 늘어져 다 있어. 쓰러져 늘어져 있는데 15살짜리 걔가 풍책 비슷하게 그 친구랑 성도랑 한 3명을 사형에 처한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형을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인데. 청소년을 대한민국에는 그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있잖아요. 청소년 보호법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는. 근데 북한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밀수를 했을 뿐인데 그 밀수가 마약도 아니었고 그렇게 사형에 처해야 되는 잘못인지 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이었다면 변호사가 있어서 정말 사형을 당할 정도의 그런 형은 받지 않았을 건데 안타까움이 저는 지금도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나라 잘못 만난 잘못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죠. 먹고 살려고 한 것뿐인데 거기에 3명 중에 1명은 저한테 기타 베어줬던 분이에요. 오빠예요? 어머나. 맨날 집에 착하죠. 와서 이게 중국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주머니에 항상 사탕 가져 놓고 다녀서 우리 엄청 어렸으니까 은하랑 저한테 사탕 주고는 기타 가르쳐 주고 가고 했는데 가서 봤는데 그분이 거기 있는 거야, 그 오빠가. 그 같이 사형 같이 당하더라고. 정말 나는 그거 이후로 그다음 기타도 막 무서운 거야. 그 기타 못 쳤어요, 언니. 그 다음부터는 진짜 이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참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다고 하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는 그런 억울한 사건이 없고 억울한 사건이 있으면은 정말 변론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옆에 있고 돈이 없으면 국선 변호인이라고 나라에서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뭔가 살아가는데 안심이 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럼요. 내가 보호받고 있다? 그쵸. 이런 생각이 들죠. 꼬꼬무라는 데서 나오는 거를 저도 봤거든요. 어떤 여자가 정말 억울하게 자기 아들을 죽인 누명을 쓰고 말이 안 복역중에 통하니까 억울하게 된 그러니까 거지. 복역중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변호사들이 나서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나 그거 보고 눈물 나더라고요. 뭉클하더라고. 돈 입전 안 받고 그건 국선 변호인도 아니에요. 맞아요. 한인 변호사들이 뭉쳐가지고 그 탄원서를 쓰고 해가지고 가석방을 시킨 거예요. 무죄라고 할 만한 증거가 없으니까 가석방을 시켰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그 여자가 가가지고 너 아들 죽였지 하니까 자기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 같으니까 자책하는 말을 했는데 내가 죽였어. 내가 내 아들 죽인 거야. 막 이랬는데 우린 보면 어머 저 마음이 얼마나 미어져서 저런 말 할까 하는데 자책을 자백했다고 한 거죠. 그지? 그래가지고 살인죄를 써가지고 그래서 형을 정말 오래 살게끔 돼 있었는데 한국의 변호사들이 거기 한인들이 이제 탄원서를 내고 어쩌고 해서 다시 꺼내서 거기에 교회에서 머물게 하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약 북한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정말 안타깝죠. 그분이 뭐 60세가 넘어서 한국에 와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시는 모습이 나오는 것도 참 찡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북한 사람이다 보니까 북한 법에 의해서 형이 확정된 거라면 탄원서가 의미가 있을까? 가석방이 의미가 있을까? 그거 써낸 사람들 다 반영자로 잡혀가지. 그지. 누가 해요? 안 하지. 그래. 근데 봐봐요.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사형당할 때 억울하다. 저 사람은 억울하다. 이 생각보다는 사실 아까 은희 씨가 그 동네 오빠 그런 친근한 동네 오빠도 어느 순간 거기 그 자리에 서면 무서운 흉악범으로 보게 되거든요. 되게 무서웠어요. 저 무서운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살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을까, 얼마나 원통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그 잘못된 체제로 인해서 억울한 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희 삼촌 같은 경우도 18살 때인가 19살 때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중앙당 간부를 욕했대요. 그 중앙당 간부 비리 저지르고 이렇게 욕한 소리를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보이브 스파이가 있었는데 보이브에 갖다 일러 바쳐갖고 그 보이브 국가안전 보이브 사람 우리 삼촌을 불러내갖고 고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빠를 불러다가 이제 증인을 너네 동생이 이렇게 했다 하고 삼촌이 손도장을 찍은 게 강제로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도 정말 허위였던 게 삼촌은 그 중앙당 간부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기밀성을 비하했다고.
완전 생뚱같은 이야기를 만들어갖고 지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우리 삼촌이 어떻게 됐겠어요? 정치범 수용소로, 여독 정치범 수용소로 저희 삼촌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 다 무산으로 추방 내려왔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무산으로. 네, 평양에서. 자, 진짜 이야, 정말 저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한국에 와서 들었어요. 이만갑하면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가 봐요. 러시아로 파견 나간 거예요. 미술 그림을 그려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거기서 김정일의 초상화를 그리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큰 초상화를 그리게 된 거야. 이 방만한 이렇게 큰 초상화를 그려야 돼요. 그럼 어쩌겠어. 초상화 얼굴이잖아요. 그럼 얼굴 그리면은 눈썹 그리고 눈 그리고 뭔가 눈썹이 좀 잘못되면 다시 걸어 올라가서 눈썹 그려야 돼. 이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앉아 그릴 때 김정일의 입에 앉아서 코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좀 웃기다. 정말 웃긴데 그냥 그 자는 숙소에 깔아놓고 자기는 최선을 다한다고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식사하는 김정일의 진짜 그 잘난 주댕이를 진짜. 넣고 고기에 엉덩이를 댔다고. 근데 딱 그때 그 감시하는 보이시더원들이 많잖아요. 보이시더원이 와서 딱 본 거야. 그거를 그대로 보고를 한 거예요, 평양에. 그래서 갔더니 어디 더러운 똥꼬를 어디다 들이대고 있었냐고. 무슨 일이 아닌데. 다 정치범 다 갔어. 진짜. 그 형이 있었는데 형이 평양에 뭐 중앙당 뭐 했대요. 근데 그 형까지 싹 쓸어서 다 미쳤다, 수용소로 보내. 이게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는 변호사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안 좋았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인지 몰랐어요. 변호사들은 다 한 통속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진심으로 검사하고 맞서 싸우면서 정말 억울한 사람들 하나라도 더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거인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오니까 변호사는 정말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지. 북한에 있을 때는 저 변호사도 다 한 통속이야. 재판소에 다 있거든요. 재판소에 어떻게 있는 줄 알아요? 재판소에 뭐 무산군이라면 무산군에 재판소 소장이 있고, 판사 있고, 검사는 또 따로 있어. 판사 있고, 여기에 변호사가 있어요. 3명이 같이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다 한 통속 맞죠? 검사는 검찰소가 따로 있어서 뭐 다르긴 하지만, 재판소의 변호사가 한 명밖에 없어요. 무산의 변호사 하면 제일 힘이 없어요. 변호사인데 힘이 하나도 없어. 그냥 아무 힘이 없지. 공무원이고. 사자 이러고 아무 쓸데없잖아. 쓸데없죠. 그래서 차라리 운전기사가 훨씬 낫죠. 운전사. 의사는 의사도 필요 없고, 북한은. 맞아요.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에 다 뇌물 하나도 못 받고. 네, 아무튼 정말 북한에서 살면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그런 우리 북한 주민들, 변호사가 이 대한민국처럼 정말 힘이 있고 제대로 된 법에서 살았더라면 대한민국에서처럼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목숨을 잃지 않았을 텐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우리 은희 씨와 함께, 법대 나온 우리 은희 씨와 함께 대한민국의 변호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